화려한 옵션과 성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요즘 차들과는 달리 이 녀석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올 당시 차량 리뷰어들에게 혹독한 시선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 차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만 따르는 차들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해외 판매량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키를 꼽고 핸들을 돌리며 악셀에 발을 올리는 순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도한 매력의 정통 아메리칸 픽업 트럭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로라도가 한국에 출시하기 전에 한 리뷰어가 직수입차로 리뷰를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 보면 변속할 때 어떤 유격이라든지 그리고 고속주행할 때 차의 어떤 떨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한때 수입되기 전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변속 충격이나 그 다음에 가속 시의 떨림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콜로라도를 운전을 하면서 변속 충격 혹은 뭐 가속할 때 어떤 차의 떨림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면 변속 충격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고속 시에도 차량의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습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승차감을 얘기할 때 일반 국내에 있는 SUV나 아니면은 이런 승합차 혹은 이런 트럭들 그런 차와 조금 비교를 해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그거 이상입니다. 승차감 상당히 좋고요. 고속주행할 때는 거의 승용차와 비슷합니다. 물론 저속주행을 하고 노면이 좀 안 좋은 데를 이렇게 달릴 때에는 차가 약간 흔들림이나 울렁거림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차가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승용차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콜로라도의 시야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살짝 낮게 운전을 하는 편인데 앞에 본닛 윗부분이 살짝 보이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은 이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커요. 양쪽 옆을 보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사이드 미러에 조그마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쟤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승차감을 승합차나 트럭하고 비교를 하면 얘가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베로를 조금 운전을 조금 해봤었는데 리베로도 사실은 그 트럭 중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거의 비교가 안 되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대형 SUV의 어떤 소렌토급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엔진이 3600cc죠. V6의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력이 300마력이 넘습니다. 차의 어떤 가속 능력이라든지 힘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RPM이 한 3000에서 4000 딱 올라갈 때 그 엔진음이 머슬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엔진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르릉 하는 엔진음이 굉장히 좋아요. 이 콜로라도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차가 정차되어 있다가 스타트할 때 출발이 살짝 답답한 느낌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토크발이 조금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조금 특화한 그런 차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는 프레임 자체가 풀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뒤쪽에 쇼바 같은 경우에도 일반 트럭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판스프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를 운행하기 전엔 그걸 보고 승차감이 그리 좋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좋은 승차감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는 정말 좀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험난한 오프로드 주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프로드 운행을 못해서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차는 험난한 오프로드에서 진정한 이 차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콜로라도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콜로라도를 처음 만나보고 느낀 부분은 미국에서 온 차인 만큼 굉장히 크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와일드하고 마초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남자 차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총 3가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림, 익스트림 4륜, 그리고 익스트림 X 등급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4륜 등급이고요. 여기에 멀티미디어 패키지하고 트레일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림 X 패키지에 그런 외관에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이 조금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프론트 부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체 크기만큼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보타이, 쉐보레 보타이 마크도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굉장히 많이 디자인들을 좀 해놨어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역시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보타이 테두리도 크롬으로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익스트림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랙 보타이로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타이 테두리로 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 LED로 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옵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익스트림 X 모델의 블랙 보타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다 전구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흔하게 LED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는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안개등 역시 이 전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크게 또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이 차는 크롬을 조금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LED로 지금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기가 크롬이 아니라 이 테두리를 좀 데이라이트를 LED로 좀 처리하면 굉장히 이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이게 지금 에어댐 같은데 에어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에어댐이 굉장히 땅땅한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시운전하는 차량인데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찍힌 자국도 조금 이렇게 보이네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굉장히 많이 아끼죠. 보통 이렇게 SUV를 운전하시다가도 밑부분 에어댐이라든지 스키드 블레이트 같은 부분에 차가 좀 이렇게 긁히거나 닿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들 하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운전을 하다 밑에가 조금 이렇게 걸리거나 긁히더라도 그냥 뭐 밑에 뭐가 있었나 보다, 이런 것이 흔히들 말하는 미국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밑에 이쪽 범퍼도 굉장히 땅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이거 굉장히 단단할 것 같고 거의 쇠 같습니다, 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 고리가 그냥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옆면을 보시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휀다 부분입니다. 오버 휀다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한 20cm가 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마초적인 느낌을 더 많이 살려주고 정통 미국 픽업 트럭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이 차량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이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버 휀다를 가지고 있지 않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SUV나 이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휀다가 일자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레스업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휀다를 많이 장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차와 렉스턴 스포츠 칸하고 어떤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휀다 부분에서 다음으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휠하우스입니다. 휠하우스가 엄청나게 넓고 콜로라도의 어떤 사각 디자인 그거하고 맞춰서 휠하우스 역시 사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가 오프로드를 달릴 때 언덕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구덩이 이런 쪽을 아무리 달리더라도 이 타이어가 절대 휀다에 닿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이 휀다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 마감인데요. 요게 지금 만져보면은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약간은 부직포 재질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밑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 그 흡음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차량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이어를 보면은 터레인 타이어인데
온로드하고 오프로드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스펙 자체가 255니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광폭 타이어라고 하죠. 이 정도 되네요, 폭이.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시면은요, 이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듀라라이프 브레이크 로터인데요. GM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먼지, 진흙, 흙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묻고 떨어지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녹도 쓸고 부식도 빨리 되는 현상이 오겠죠. 예,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GM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레이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차량의 크기만큼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전체를 이렇게 감싸놨는데요, 거의 거울로 사용해도 될 만큼 반짝반짝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손으로 접고 필 수 있는 수동입니다. 미러 쪽을 보시면 미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요 조그만하게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조그만한 보조 미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도 지금 역시 크롬으로 홀딩이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만 대면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잠그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남자답게 그냥 딱 잡고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밑에 사이드 스텝이 지금 없는데요, 익스트림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오프로드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됩니다. 저같이 좀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아무래도 조금 높아서 타고 내릴 때 살짝 좀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정도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정말 조금 웃긴 부분이, 조수석 쪽에 보면은 이 A필러 쪽에는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수석에 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A필러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타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운전석 쪽에는 또 없어요. 타고 내릴 때 좀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은 사이드 스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익스트림 X로 모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뒷문 역시 손잡이는 크롬으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직선으로 그냥 뚝 떨어지게 쫙 뻗어 있습니다. 짐칸과 앞부분이 딱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어떤 트럭의 모습을 그대로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단차는 왜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 짐칸과 단차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뒤에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약간 뒤틀림이라든지 움직이고 오프로드를 좀 달릴 때 저 차가 많이 흔들리겠죠. 이 부분에 단차가 좀 적으면 아마 여기 막 부딪히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단차 정도를 이렇게 벌려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유구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주유구는 따로 버튼으로 열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지금 신기한 건 주유구 캡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런 픽업 트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캡이 없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캡이 없다 보니까 기름을 넣고 굉장히 또 편할 것도 같아요. 그냥 진짜 남자답게 딱 잡고 그냥 팍 꼽아서 기름 넣고 그렇게 좀 편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뒤쪽 휀다 역시 오버 휀다로 굉장히 근육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역시 휠하우스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타이어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 타이어와 동일합니다. 뒤쪽 테일 램프를 보시면 이쪽 짐칸의 테일게이트와 간섭되지 않게 세로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은 깜빡이 등이 노란색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점등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과 깜빡이 등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깜빡이 등 색깔도 그래서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테일게이트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 디자인이 어떤 기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가운데 요 쉐보레 보타이 마크도 라디에이터 그릴에 있는 보타이 마크처럼 상당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범퍼 부분에 이 크롬 몰딩도 역시 좀 남성미 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 보조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번호판 쪽에 보면은 이 번호판을 밝히는 등이 양쪽 사이드에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밑에 사이드 쪽에 발판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쪽에 발판이 없으면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낸다든지 안쪽으로 좀 들어갈 일이 좀 있겠죠. 네, 그럴 때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차를 오르고 내릴 때 닫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트레일러 패키지를 추가한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 트레일러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 옆에 트레일러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콘덴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차 자체에서 트레일러를 전자식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테일게이트의 두께를 보면은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게이트 오픈을 시키면 얘가 쾅 하고 내려올 것 같았는데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닫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면을 보시면 지금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이 쇠판으로만 되어 있으면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어떤 흠집이라든지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코팅 처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도 이 트럭에 맞게 정말 세심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왔는데도 굉장히 흔들림도 없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테일게이트 자체가 위에 공간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소소하게 이 양각이죠. 양각으로 지금 쉐보레 마크를 보타이 마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짐칸 요 밑에 안쪽을 보면 고리가 양쪽 사이드 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이 앞쪽에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 안에 짐을 놓고 끈으로 이 짐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세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쉐보레 광고를 보면은 여기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개, 대형견들을 좀 많이 키우잖아요. 뒷좌석에 앉혀놓고 요 문을 열어놓으면 머리를 내밀고 숨을 굉장히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이 뒷문이 수동입니다.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열고 닫게만 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은 램프 등이 보이는데 짐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인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X 익스트림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 사이드 바나 블랙 스포츠 바가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블랙 사이드 바나 스포츠 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사이드 바보다는 블랙으로 된 스포츠 바를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머플러를 보시면 특이하게 이 사이드로 빠져 있죠. 사이드로 빠져 있어서 외관상으로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날 것 그대로입니다. 익스트림 X 모델에서는 스테인레스로 이 머플러 팁이 추가가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레스 머플러 팁을 돈이 들더라도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의 디자인과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어 트림 쪽 안쪽을 보면은 옵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만한 옵션들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4개는 오토 스위치긴 한데 제가 아까 운전석에서 유리문을 열어보니까 운전석만 풀 오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버튼은 내리는 것만 원터치 오토고 올리는 건 꾹 눌러주고 있어야 닫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 전부 다 그렇게 같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하게 이런 도어 트림 쪽 안쪽에 수납 공간들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쉐보레 마크가 들어있는 플레이트가 장착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고요. 지금 여기 매트를 보면은 일반 모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매트로 되어 있는데 익스트림 X 모델에서는 앞뒤로 1열 2열 다 고무 매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하는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앞뒤로 가고 그 다음에 요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전동으로 좀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수동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페달로 되어 있고요. 전조등이나 안개등 각종 등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토로 설정을 해놓고 운행을 하시면 편하죠.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으로 주행을 합니다. 이륜 주행을 계속 하실 때는 이렇게 2자에 맞추시면 되고 오토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차가 알아서 도로 상황에 맞춰서 이륜 혹은 사륜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사륜 하이모드인데요. 눈길이나 빙판길, 미끄러운 구간, 요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 이쪽은 사륜 로우 모드인데 굉장히 험로한 오프로드를 달리실 때, 그런 곳을 주행하실 때 이 부분에 설정을 해놓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시내 주행이나 이런 부분 하실 때는 2륜으로 운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트레일러를 뒤에 장착했을 때 브레이크의 압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요거를 버튼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수동으로 브레이크 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는 이렇게 키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스마트 키 기능이나 버튼 시동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옵션에도 없어요. 얼마 만에 이 키를 이렇게 돌려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실 때 이게 아메리칸 감성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나름대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계기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식으로 지금 바늘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약속이 한 4인치 같은데 4인치 모니터가 트랩에 대한 정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의 옵션을 보면 이쪽은 크루즈 기능 같아요. 크루즈 기능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은 전방 추돌 경고음을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블루투스 기능이라든지 음성 인식 기능, 그 다음에 볼륨이라든지 그리고 트랩 정보들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버튼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버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안쪽에 버튼이 있고 위에 고무로 좀 이렇게 쌓여 있는 형식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버튼 형식을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눌렀을 때의 어떤 느낌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좀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벗겨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센터페시아 쪽을 보겠습니다.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복잡한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게 플라스틱 재질인데 약간 크롬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이드 몰딩 처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터치가 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괜찮더라고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밑에 부분도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공조장치를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보면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이 양쪽에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형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밑에 부분 버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부터 보면 지금 이게 주차 정보음이 나오는 그 보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가 아니고요. 얘도 경보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뒤쪽에 짐칸에 램프를 켜서 밝게 해주고 램프를 끄는 그런 버튼이고, 특이하게 비상등이 이쪽에 있네요. 운전을 하면서 비상 스위치를 좀 찾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누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오디오 스위치 컨트롤 하는데 보면 가운데 요만큼 비어 있어요. 패드처럼. 여기에다가 좀 넣었으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토홀 모드인데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라든지 짐을 좀 많이 실는 경우에 하중에 최적화된 변속 패턴을 적용해서 이 차 스스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장착하거나 짐칸에 무거운 짐을 좀 실었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열선 시트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좀 특이하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쪽하고 등 쪽 두 군데 다 열선이 들어오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등만 열선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지금 USB를 꼽을 수 있는 거하고 SD 카드 여기다가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마감 처리가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V네요. 12V 단자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도 보면은 좀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을 보자면 수동으로 기어를 조절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전을 할 때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은 여기도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의 어떤 가죽이나 이런 질감은 그냥 평범합니다. 쏘쏘하고
제가 지금 앉았을 때의 착자감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은 조금 땅땅한 느낌, 뭐 그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특이한 거는 저기 A필러 쪽에 내려와 있는 부분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냥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튼튼하게. 네, 이제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준중형 승용차 있죠? 그 정도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쪽 천장을 보면은 이 살짝 굴곡을 좀 줬어요. 그래서 헤드룸을 어느 정도는 조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신 분이 아니면 천장에 머리가 닿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버튼이 있는데 헤드 부분에 누르면 앞으로 톡 이렇게 눕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까딱하고 이렇게 누울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앞으로 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제끼면, 제가 의자 밑부분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부분에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열의 옵션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이쪽에 뭐 송풍구 같은 경우 뭐 이쪽에 좀 하나 정도 달아놨으면 굉장히 좋았을 법을 했는데, 꼭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 콘솔 뒤쪽에 일반적으로 많이 달잖아요. 근데 이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요 작은 수납 공간하고 충전을 할 수 있는 USB 단자하고 12V 단자, 요 정도밖에는 없어요. 요게 조금 사실 조금 아쉽네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콜로라도를 직접 운행도 해보고 내관, 외관 전체적인 옵션과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콜로라도를 직접 운전을 해보고 느낀 부분은 굉장히 좋은 차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옵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차의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초반대니까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거는 확실합니다.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웬만한 옵션들, 풀옵션들은 거의 다 갖출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러나 이 차는 픽업 트럭이잖아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픽업 트럭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든다면 짐칸에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가 두껍게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일게이트가 열리고 닫힐 때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 이런 부분들도 국내 차 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600cc V6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엔진의 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가솔린 엔진이라서 그런지 엄청 조용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엔진 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전혀 안 들리시죠? 이렇게 조용한 차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화물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1년에 28,5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시면 부가세 환급 부분도 조금 받으실 수 있고요. 취득세가 일반 차량보다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화물차다 보니까 고속도로 운행 시 1차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차의 힘으로 봤을 때는 1차로에서 쌩쌩 달려도 무관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차를 판매하는 영업소에 제가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익스트림 4륜구동과 익스트림 X,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옵션까지만 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요. 그걸 레저용이라 그리고 외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X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콜로라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